안녕하세요. 제가 두세 달 전에 배가 산으로 가는 개판 5분 전 상황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어떤가요? 지금 진짜 배가 산으로 가고 있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갔을 텐데 채권 시장이 쑥대밭도 모자라 벌집을 건드린 꼴인데요. 유동성 위축으로 자금 경색이 점점 심화될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국공채도 못 믿을 마당에 회사채는 더욱 기피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업들의 운영자금과 투자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봅니다. 이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1번 각종 경제 뉴스에 몰두한다. 2번 경제 상황을 걱정한다. 3번 그냥 낮잠이나 즐기면서 때를 기다린다.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각종 경제 뉴스에 몰두하며 경제 상황을 걱정해봐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죠. 제 말이 틀렸나요? 오히려 지금의 이 상황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의 조정은 최소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작년 주식시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이제 서서히 내년 주식 투자를 준비할 때라고 봅니다. 아마도 내년은 대박의 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식 투자는 강세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세장 바닥에서 시작해야 먹을 것도 많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반대로 하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거나 털리는 겁니다. 작년처럼 말이죠. 지금 주식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탐욕으로 쌓아 올린 아파트 신화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과 토건족들과 언론들이 쏘아 올린 철근 콘크리트 불기둥 포르노쇼에 그동안 뭣도 모르고 놀아난 거죠. 그럼 농락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충직한 구명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환상의 소가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구명노예의 길을 택한 걸 말입니다. 비싸면 안 사고 기다리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비싸면 비쌀수록 못 사서 안달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고점에 물리거나 털릴 뿐이죠. 그럴 땐 괜히 까불지 말고 낮잠이나 주무세요. 이 바닥에서 모두 미쳐서 발광을 할 땐 낮잠이 보약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과 올해 내내 낮잠이나 주무시라고 지속적으로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미친 개소리라고 생각했는지 다들 관심을 안 보이더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달콤한 사탕발림이 끌리는 게 인간의 습성인 걸 말입니다. 앞으로도 대부분은 계속 사탕발림에 귀를 기울이겠죠. 하지만 전 계속 개소리를 할 겁니다. 솔직히 내년이 무척 기대되는데요. 아마 똥값에 쓰레기 같은 주식을 주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뜩이나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한 마당에 헛소리 하나 때문에 국공채와 회사채에 대한 신뢰가 막장 드라마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곳곳에서 아우성이 들려올 겁니다. 지금처럼 대내적으로 개판 5분 전인데 기업 실적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재고만 쌓이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기다리던 설사가 내년에는 반드시 나오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똥값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주식을 골고루 줍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 정도 낮잠이나 주무세요. 그럼 매도는 언제 하느냐? 주식시장에 경도된 대중들의 환호성에 시끄러워 도저히 낮잠을 잘 수 없을 때 하면 됩니다. 그때 불쌍한 중생들 돕다치고 분할 매도하며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경제 불황 사이클을 기다려야겠죠. 다시 말하지만 지금의 대내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러라고 세금으로 비싼 월급을 주고 평생 연금까지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하나요? 그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세입꾼들 펌프질에 속아 빚을 지지 않았다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도 내년에 엄청난 바겐 세일이 있을 예정이니 마음껏 사냥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서 사는 것이 최선이죠. 아닌가요? 그게 바로 최상위 포식자들에게 엿먹이는 방법이고요. 그들은 내색은 안 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즐기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위안을 받고 돋보일 수 있으니까요. 겉으로야 약자를 위하는 것 같지만 다 뻥일 확률이 높죠. 기득권과 특권의식에 찌든 놈들이 약자에게 갑질을 하는 거니까요. 갑질이 최근 들어서 생긴 거라고 보시나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왜냐고요? 마땅한 갑질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었고 언론들도 이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대폰으로 모든 증거를 기록할 수 있고 언론들이 외면한다고 해도 SNS를 통해서 누구나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꽁꽁 숨겨져 왔던 갑질 문제가 이슈화 된 거죠. 그럼 왜 갑질이 생겨난 걸까요? 그건 같은 인간을 개 돼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최상위 포식자들은 여러분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 돼지처럼 이용당할 뿐이죠. 작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엿먹이는 방법은 하루하루 즐겁게 인생을 즐기는 거죠. 못 배우고 가진 게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럼 최상위 포식자들은 질투와 자괴감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갑질을 받아들이면서도 잘릴까봐 눈치나 보면 평생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위 포식자들은 그 딜레마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갑질을 즐겁게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종관계에서 공생관계로 발전하는 거죠. 사디스트와 마조이스트의 스릴 넘치는 불안한 동거라고 할까요? 잠깐 딴 쪽으로 이야기가 샜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은 현 상황을 즐기면서 그냥 낮잠이나 주무세요. 지금은 낮잠이 보약입니다.